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현지 시간, 미국의 현지 시간이죠. 예, 새벽에, 미국 국무부의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기자들이, 이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하는 기업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요 분입니다. 예, 라민 툴로이 미국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입니다. 이분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 답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와 함께 제가 로이터 통신에서 뜬 소식 먼저 일단 여러분 요걸 깔고 가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요 소식은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소식은 국내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로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이터에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80억 달러, 8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더 늘어나서 한 2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본인들이, 본인은 아니죠. 뭐 국무부는 아니니까 그쪽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늘어나서 80억 달러 늘어나서 250억 달러, 약 한 32조 원 이상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통한 소식통 2명의 전원을 인용해서 이같이 밝혔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해당 공장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게 2021년 11월 달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1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환율이 지금 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당시에 170억 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인 약 한 20조 원보다 13조 원 가량 비용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요. 지금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해 시행을 했지만, 이 로이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미 상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지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는 딱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든다. 비용은 10조 원 넘게 지금 많이 원가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보조금은 생각보다 지금 외신에서도 적게 받을 것 같다. 자, 거기에다가 이익이 나면 그거까지도 홀라당 가져가겠다. 자, 이게 우리 이 지식을 깔고 가면 여러분, 요분 이제 국무부 이제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지금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유럽연합 이런 쪽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쥐꼬리만큼 주는데, 그거는 뭐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로이터를 통해서 비용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 보조금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삼성 아니면 TSMC 이런 기업들에게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 이분이 바로 이제 툴로이 차관보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차관보가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가 됐든 청정 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정말 부각했다고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 및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툴리 차관보의 답변은 초과 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 미국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 뭐 인상은 뭐 웃으면서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자국의 기업들과 외국의 기업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제가 이 브리핑을 듣고 진짜 기가 차가지고, 아니 지금 인텔하고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TSMC가 결국은 지금 파운드리 아닙니까? 파운드리를 미국에 유치하는 건데, 인텔의 지금 파운드리 공정 기술 수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나노급이에요. 본인들이야 말은 뭐 5나노니 3나노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줘야 7나노입니다. 7나노. 거기다가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EUV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술도 안 되고. 자, 그런 인텔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게이트올 어라운드 3나노까지 기술은 갖죠. 물론 테일러시에 짓는 것은 지금 4나노 공정입니다. 물론 3나노는 아니에요. 4나노 공정을 짓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텔하고 삼성을 같은 급에서 같이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는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있는 기업하고 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어떤 기술이 있는지 다 들여다본다면서요. 초과 이익도 환수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럼 사실은 우리보다 TSMC가 더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선단 공정이 3나노 핀팩 공정이죠. 우리는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인데, 근데 TSMC도 애리조나에 짓는 것은 4나노입니다. 거기도 3나노는 미국에 짓지는 않아요. 4나노를 TSMC도 짓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나노라 하더라도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이쪽 다 대만 쪽 기업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는 아마 들어가야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 하우스 쪽이나 패키징 쪽 이쪽도 아마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되면 뭐 대만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뭐 월등하게 나은 경쟁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TSMC 공장 자체만 저는 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생태계 자체가, 물론 TSMC 본사 그 공장 그 팹에 파운드리 공정도 있지만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패키징 이런 쪽이 다 물려서 TSMC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사실 TSMC도 상당히 좀 깝깝하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좀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좀 생각이 들고, 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좀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협상을 잘 해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미국 쪽의 답변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